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노성태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강주에 있어요. 대학생하시기 때문에 학생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됐나요? 화순 그때 문화원인가 화순의 역사와 인물인가 문화인가 강연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화순은 지역도 크죠. 아마 전남에서 두세 번째 가지 않나요? 영역도 높고 많은 역사와 문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교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화순에 향교가 세 개 있잖아요. 화순에 있고 능주에 있고 동북에 있고 아마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세 개 있는 동네가 화순입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때 세 개의 현이 있었던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와가지고 한번 둘러봤는데요. 마법 대성전. 근데 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오크라치게. 이건 강비 한개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화순하면은 저는 제일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매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8시 반경에 KBS 강주방송국에서 남도투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스토리가 있는 노성태 남도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주에 최경예와 최경예의 부인 농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엄청 뜨거운 10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받고 많은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추리사라고 하시는 있다는 거 아시죠? 임진왜란 때 최경의 의병장 모시는 사장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부실이 농계인 겁니다. 근데 농계를 지금 진주성에 가면은 의기사라고 해가지고 의료은 기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외장수 한 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멸사로 이렇게 재해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주 전남 남도의 이제 역사 운영을 얘기할 때 제가 가장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역사 운영이 여러분 화순 사시니까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철광센터 승탁입니다. 화순 쌍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도 이탈리아 또 런던 또 박물관을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각상 다비드상이라든가 피에타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걸 능가하는 작품으로 저는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그때 만들었었던 작품들은 전부 그 재료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은 조각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돌이거든요. 근데 쌍봉사, 철광선사, 승탁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고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재료가 뭐예요? 화가마. 그러니까 조각하기 가장 어려워져요. 근데 지붕돌이 한 개가 돌로 되어 있는데 각 지붕돌에 권이 있고 마지막에 암막새 기하를 이렇게 2cm도 안 될 거예요. 막아져 있는데 그 암막새 2cm도 안 되는 그 기하 쪽에 8장의 용꽃잎이 새겨져 있는데 수백 개가 새겨져 있는 한 개만 잘못하다 깨져버려도 작품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13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그 중에 강주전에 딱 하나 있잖아요. 고인다. 그것도 하순고입니다. 오늘 왜 하순고인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가슴속에 품고 그리워하는 절이 운주사고. 요즘에는요 운주사고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에는 불국사보다 더 유명하다니까요. 제가 꼭 좀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요 스타일이 달라요. 이 경주 불국사는 그 왕이 중심이 된 근엄하고 엄격하고 무슨 권위적이고 이런 절이라고 한다면 운주사는 어때요? 그냥 민중들이에요. 우리 얼굴을 닮았고 부처님 모습도 그렇고 늘 그러니까 옛날 우리 TV에서 누구가 있었냐면
아주 잘생긴 신성일만 뜬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떠요? 개성이 포근한 사람. 그러니까 신성일과 같은 전지가 불국사라고 한다면 개성이 있고 포근한 저는 운주사예요. 그러니까 운주사만 오면 뭐가 나오냐면 보는 순간에 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르플레저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비 내리던 어느 날 운주사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분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불구사 보고 시 쓴 사람보다도요, 이 운주사 보고 시 쓴 사람들, 소설 쓴 사람들이 훨 많은 거예요. 이게 역사 원형의 보물창고다라고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데 특히 화순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능주도 자주 갑니다만은 능주에 이제 조광조 유교학자는 거 아시죠? 조광조 선생. 근데 능주가 배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6월 항쟁이라고 아실 거예요. 1987년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칩스탄 맞고 죽잖아요. 이 최한열이 이한열 여사가 태어난 동네가 운주사예요. 능주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정강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할 때 유학 중이었던 화성 능주 출신 정강호가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최초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강주 3.1운동의 핵심 인물이었고 강주 3대 부윤 시장을 지냈던 분이시고 해방 직후에 초대 재헌의원을 지내셨던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제 6.25 때 납북되시죠? 이분도 능주 출신이시고 또 요즘에 한참 떴다가 조금 잠잠합니다만 정율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태어나기는 강주에서 태어나지만 4살 때 능주로 이사와서 9살까지 살았었고 능주초등학교 1학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능주에 그런 흔적들도 많이 남아있는 등등 화수는 제가 늘 찾아오는 많은 역사 원형을 품고 있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거기 유명한 동고성이라고 하는 사당고리 인문학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제가 모시고 화수명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한말 혼합오병과 화술, 한말 혼합오병을 개발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화순 사람들은 화순에서는 한말 우병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들려고요. 남도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까? 강주 전남인을 남도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까? 정체성은 뭘까? 우리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음식자라니까 뭐예요? 미학, 만미자. 판소리자라고 그림 잘 그리고 문학자라니까 애야.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의학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이라고 저는 역사 속에서 축적된 남도 사람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정의로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속에 한말 우병활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DNA는 여러분하고 다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통적인 DNA 인자도 많이 있겠지만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하고 앞집하고 가풍이 다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주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들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게끔 만들었던 정체성이 뭐냐? 그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은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무등산 수박을 하나 키워봤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60만 원입니다. 근데 왜 수박하면 뭐냐면 저는 중국에 가서도 먹어봤고 미국에서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수박하면 수박의 대표 선수가 무등산 수박이에요.
노지 수박일 때 가장 강도가 셌던 수박이 무등산 수박이에요. 크기도 크지만. 그러니까 수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하면은 그래서 무등산 수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의 성지 하면은 뭐 다른 데도 다 해요. 예를 들면 촛불 집회 때 강주에 또 하순에서도 촛불을 켰지만 누구도 켜냐면 대구 사람들도 켜고 부산 사람들도 다 켜요. 그런데 인구 250만 사는 대구에서 3,000명이 촛불을 들었을 때 부산 350만 사는 부산 5,000명이 촛불을 들 때 남도의 중심지 강주에서는 3만 명이 5만 명이 촛불을 드는 거예요. 물론 남도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많죠. 촛불 안 든 사람도 많죠.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 그걸 한마디로 정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자긍심이고 당당함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말의 의병장이에요. 여러분, 한말 하면 최고의 지식인들이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 여러분 아는 최익현이라는 면허 오늘 또 나옵니다. 하서 이학노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교과서에 어떤 분도 나오냐면 우리 고장 장성 출신 노사 기정신 선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말 최대 가장 유명한 유학자로는 교과서에 세 분 나옵니다. 면허 최익현, 하서 이학노, 노사 기정진. 근데 그 기정진이 우리 고장 출신인 거라는데, 근데 하서 이학노의 제자였던 유인석이 1905년 때 울산 누리학으로 우리 주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국권을 뺏겼던 우리나라의 운명이 변란에 처해졌을 때 전국의 지식인이었던 유생들에게 초변산사라고 하는 글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변란에 처했을 때 유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행동해야 될까? 첫째, 거의소처, 의병을 일으켜서 애적을 소탕하라. 유인석은 의병장이 됩니다. 두 번째, 거지수고, 그거 못하겠으면 숨어서라도 이 땅을 떠나서라도 내 법도를 지켜라. 세 번째, 자정수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뜻을 유지하라. 자정이란 말이 자진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는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운동 기념관이 천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분 나쁘지만 경상도에만 두 개 있어요. 경상도 수도 안동에 하나 있고 경상남도 밀양, 인구 10만도 안 되는 밀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항일 독립운동 수가 많았던 강주 전남에는 아직 한 개의 독립운동 기념관도 없다. 지금 강주에서 나주에는 의병 기념공원을 설립하고 강주에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걷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척이 잘하는데요. 아무튼 안동에 가면 독립운동 기념관에 자정순국자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일제가 침략해놓은 이후에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 명이나 된다고 경상도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독립운동 기념관에 그 기념관에다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주 사람들은, 전남 사람들은 만초변 3사에 처했을 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가장 많이 선택하겠어요? 우리 지금 거의 소총입니다.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1908년 9년 전국 의병의 중심지는 전라도. 1909년의 경우는요, 전투의 수의 47.2%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났고요, 참여 의병 수의 60%가 전라도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하고 기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고 DNA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상도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 다르게 해준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의로 일어난 인군, 이게 우병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독립운동 치헬사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두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당한 두 번째 대통령을 했던 분이 박은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임시정부 두 번째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의로 일어난 인군을 우병이라고 한다. 우병은 우리 민족의 국가의 정수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병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성패로 논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병들은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엄청 열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병 130명이 죽어야 일본군 한 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패로 넘어간다면 완전 꼴 게임도 안 되잖아요. 1대 132가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성패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우병이다라고 박은식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말 우병은 인진해라는 우병하고 또 달라요. 인진해라는 준강군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지역 출신 최경의 우병장도 얘기했고 여기네요. 근데 최경의 우병장 국가에서 뭘 내려요? 벼슬 내립니다. 경상우도. 경상도는요 하도 크니까 자도 우도로 두 개로 나눈 적이 많아요. 경상우도는 경상남도고 경상자도는 경상북도이고요. 경상우도 병마사, 병마절도사를 줄인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31사단장, 전라남도를 지키는 이런 직책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나 무기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강주 출신 춘장로의 주인공 김동영에게는 이고 장군 추농장이라고 하는 부호를 내립니다. 주의를 내려주는 의병 총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근데 한말 의병은 어때요? 식량 무기 자체 해결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의병 해산하라고 임금이 어쩔 수 없이 뒤에 한 일본의 눈치 보니라고 해산을 종용합니다. 강군이 진압합니다. 우리 의병을. 그런 불리한 속에서도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었던 의병들이 한말 의병이다. 그래서 한말 의병이 훨씬 어렵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박의식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각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은데 아직 그 상세한 것을 모르니 후일에 기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1920년대 초반입니다. 1908년, 9년 언저리 활동을 20년 언저리에 소문은 들었지만 알지를 못하는 후일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뭔 얘기를 해요? 전라도가 가장 많은 것 같다. 라고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본격적으로 한말 문명을 연구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잘 안 보이나요? 교전횟수 1909년 보세요. 전라남도가 31.5%. 10군데 중에 3번은 전라남도에서 있다고. 전라남도까지 합하면 47.2%인데. 네. 47.3%인가요? 네. 그 다음에 교전 의병수 보세요. 1909년. 합해가지고 전라남도는 60.1%. 60.1%. 그런데 경상남북도는 11.9%밖에 안 되고요. 참여 의병 전투에서도 11.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경상도 지역의 의병 활동이 중심이 돼서 소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의병 소훈자거든요. 독립운동 소훈자. 어디가 제일 많아야 돼요?
전남이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장 열심히 싸웠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근데 누가 제일 많아요?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저는 이제 이런 걸 듣다 보면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승만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독립운동했던 측면도 있지만 해방 직후에 단독정부 수립했고 친일파 등용해서 친일정권 세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정부 세웠으면 어때야 돼요? 우대해주고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딱 2명만 서울해요. 셀프 서비스. 하나는 이승만 본인,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이 두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서울해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초반 이승만이 물러날 때까지 김구, 안창호, 여러분 아는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독립운동자 서울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 사회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61년도에 최초로 독립유공자 서울을 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은 48년부터 60년대까지 이 땅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군한테 치였고 기국에 와서는 친일파한테 치면서 빨갱이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의 위협 때문에 또 안중근 의사나 또 뭐 안창호 선생의 후손이나 뭐 나중에 제가 보니까 박기옥 선생의 따님들 다 밑으로 살던데 돈 많아서 이민 간 게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이승만 정권의 잘막에서 미국의 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61년도에 최초로 독립유공자 서울하고 누가 권력 장악해요? 박정희. 그러니까 초창기에 경상북도 사람들이 해먹었던 측면이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은 독립운동에 서울 신청하는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되기가 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경상도, 전라도 듣다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능해요. 뭐 작은 돈 타다가 뭐 사업하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아까 몸으로 때우고 행동하는 것은 능하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강주 전남에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불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13년 전에 독립운동사 뭐 책을 10권을 써냈는데 아직 강주 전남은 한 권도 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외치고 행동으로 이렇게 앞장 섰던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차분하게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의 우병은 주로 이제 정기 우병, 중기 후기 우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 우병, 우병이 언제 처음 시작이 돼요? 1895년, 96년. 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잖아요. 반발령 이런 거에 반발해서 1896년도에 강주전남에 최초로 우병이 일어나요. 장성에서 기우만, 나주의 정석진 등이 1896년에 우병을 일으키고, 그러나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끝나요. 국왕이 해산하니까 국왕의 명예 차마 대적할 수 없다 해산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중기우병이에요. 1905년 울산 늑약 이후에 1906년, 7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중기우병이에요. 우리 지역에 불을 지핀 분 좀 이따 얘기했지만 경기도 출신인 최익현이었지만 전라북도 무성서원에서 우병을 일으켰고 우리 지역을 들어오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창평 출신
허경명 우병장의 후손인 고광순 우병장 1907년 여러분 아는 지산 영곡사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사람으로 백낙구라고 하는 그 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항규라고 하는 남원 출신 우병장이 있었고, 그리고 화순에서 우병을 일으켰던 우병장 양해일이 바로 1907년 우병을 일으켰던 중기 우병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양해일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후기 우병이 아까 1908년 9년 주로 활동했던 분들, 이 시기에 전라도 우병이 가장 왕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후기 우병의 최고의 리더가 전성 출신 기사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이었던 김평이라고도 얘기해요. 김충 나주 출신. 그리고 전라북도 임실 출신 전해산, 한평 출신 신남인, 그리고 보성 출신 남해주 머슴살이했던 안규홍. 그리고 이제 광양에서 일났던 황병원이라든가 진도에서 일났던 황준성 등등 이런 분들이 전부 8년, 10년, 11년에 이렇게 다 전사. 전부 8년이나 9년에 체포당한 뒤에 전부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7년에 활동했던 게 중기 우병이고요. 8년, 9년이 후기 우병이에요. 그런데 일제가 남긴 전남 폭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제는 우병을 뭐라고 봤다고요? 폭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병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계. 그러니까 옛날 한참 전두환 정권 때 5.18 수계 나오죠. 정동면 수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수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때 수계로 꼽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익현, 고광순, 기사면 우병장이 1906, 7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기에는 세 사람을 들었고요. 1908년에는 나주 출신 김태훈과 김유는 형제가 아니에요. 김태훈, 김유는 우병장을 들었고요. 1909년에는 전해산 신남인 안경을 최고의 수계라고 일본이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8대 우병장이다. 물론 8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우병장이 있었지만 이분들을 제가 8대 우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익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최고의 학자였고, 그리고 유학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덕기를 들고 임금이 있는 경복궁 앞에 가서 상소를 올립니다. 만약 일본하고 조약을 맺으려거든 이 덕기로 내 몸을 다음에 맺으시옵소서. 조약은 불가하옵니다. 라고 했던 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산도 여기 와요. 우리도 폭산도.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울산 늑약이 일어나자 1906년 우병을 일으켜, 그리고 일본군에 쫓겨서 여러분 쓰시마성 한자를 뭐라고 불러요? 대마도로 끌려가서 내 몸이 주는 단 한 톨의 물도 쌀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의연하게 버티다가 1907년 12월 31일 날인가 이렇게 이제 오키나와에서 승복하신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조교님도 계십니다만 사당에 배양된 가장 많이 배양된 인물이 중에 한 사람은 최치원인 것 같습니다. 최치원, 경주 최씨들. 그래서 전라북도에 가면 전국에 무성소원이 있어요. 이 무성소원은 지금 세계 문화유산 또 소원 14개가 문화유산 됐잖아요. 유네스코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장성의 피람소원으로 최치원을 모시는 소원인데
이 경주 최씨예요. 우리 최천 선생이 여기서 고병합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병어 창이 기적비, 병원에 의병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는 비가 무성서울 앞에 서 있는데 병원이 1906년이, 을사년이 1905년, 병원이 1906년인가요? 여기서 이제 일으켰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강화도 조약 반대 상승하다가 흑산도로 유배 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역사가들을 평가하잖아요. 구체적 사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흑산도를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봉 강산으로 되면 강산. 이제 최천 선생이 일단 생긴 글이에요. 기자가 공한 강통.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중심의 사고를 가진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홍무 1월이라고 써놨어요. 홍무는 명나라 태종 황제의 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기자의 강산이고 명나라 황제의 해야 달이라고 써놨으니까 굉장히 주체적이보다는 자주적이보다는 중지탄한다면 조금 전화주의적이고 중국 중심의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역사는 꼭 한 명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멸랑 선생 요비가 여기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대마도 수성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에 대한이 최천 선생 순국집이 순국이죠? 네, 순국했었던 곳이라고 하는. 12월 31일 날 1906년 순국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순국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외놈이 주는 쌀은 단 한 톨도 단 한 컵의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시고요. 8대 의병장 중에 두 번째는 1907년 영국사에서 돌아가신 이분이에요. 거광수 의병장.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의 아군 조상 대신은 임진왜란때 광주에서 담양에서 이제 거병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은 제복묘의 주인공 광주의 제복 고병면. 그래서 고병묘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에서 최대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이고, 그리고 큰아들 고종호, 둘째 아들 고인우가 있었는데 둘 다 과거에 급제했지만 다 임진왜란 때 적응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분이세요. 그 둘째 고인우의 후손들이 창평에 살았는데 그 고인우의 사손, 그러니까 제사서로 들어갔던 분이 고광순이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피. 우리 사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법조계 많이 나오는 집안은 또 그쪽이 많이 나오고 교직에 많이 나오신 집안 보면 또 그쪽 많이 나오고 이쪽에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콩심문제 콩나고 팔심문제 팽났던 집안이 고병면 집안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거광순 병장의 기념관이 창평에 있습니다. 포이사. 포라고 하면서 포상할 때 포에 의를 포상한다. 의를 기린다 이런 거고요. 포이사라고 하는 사당이 지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광순 의병장이 군대 깃발로 사용했던 게 이 태극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복원불이 아니라 불원복이에요. 불원복. 머지않아 광복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원복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원본은 어디에 있냐면 독립운동 기념관에 천안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산하에 가니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만주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현장을 늘 답사 안내를 하고 했는데요. 거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시간 가면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버려인 해관이 펴져 있는데 거기 영상에 딱 보니까 요 사진이 또 딱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독립운동 뭐 이전에 의병운동을 딱 설명하면서 우리 남도 출신 고강순 의병장이 사용했었던 그런 복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아까 영국사에서 뭐 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절했던 자리에 세워진 순절팀입니다. 영국사에 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포이사에 가가지고 후소를 만났는데 강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호남의 의병부대를 진압하면서 포대를 동원했던 것은 영국사 고강순 의병장을 진압할 때 처음이었다. 그 말씀을 우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군은 진해만 포병을 동원했을 정도로 강성했었던 의병부대였는데 번지만 남기고 두 개의 분지를 나누어서 반대로 파견했던 그 순간에 일본군이 침입을 해와서 14명이 한꺼번에 순국했던 현장이 영국사다. 고강순이 적이 다가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국가에 보답하는 것으로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는 나를 염려하지 말고 각자 방어하라. 이렇게 의병장이 명했지만 고지량이라고 하는 부장이 그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처음에 의로서 함께 일어났으며 마지막에도 의로서 함께 죽는 것인데 어찌 죽음에 임하여 홀로 면하겠습니까? 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함께 순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저는 항상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살아있는 자들의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것을 늘 느낍니다. 매천하면은 광양군이신데 구리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사에 진을 쳤던 고강순이 매천을 찾아가서 부하를 보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하지만 써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강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 시한수를 남기죠. 매천이 영국의 수많은 독립을 창하기 그지없는 나라에 한평생 숨어 싸우다 목숨을 바쳤도다. 딴딴딴딴 전만은 풀어져 넘두르게 누워있고 까마귀 때만이 남은 군대 날아왔는구나.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무엇을 쓸까 하고 자조라고 하나요? 자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글자도 써줬으면은 내가 덜 미안할 텐데 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름난 가문의 명성 따를 길 없네. 고경명 가문의 충이 가문임을 매천 선생은 알고 있었던 거죠. 홀로 서풍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 새 무덤이 북파할 때 무뚝 솟았습니다. 그래서 매천 의병장 녹천이 이제 고강순의 호입니다. 녹천을 애도하는 시를 남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사면 의병장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1908년 9년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병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1896년 장성에서 기우만과 함께 초기 아까 정기의병을 일으키는데 가담해요. 백마장장. 그런데 총대장은 기우만이었으니까 아까 기사면 아니 누구예요? 노사 기정진의 친손자예요. 기우만. 그러니까 명성이 대단했던 거예요. 친손자. 기사면은 이제 기시지만 그 종가의 후손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까지 갔지만 한 번도 전투를 못 해보고 임금이 해산하라고 하니까 해산해요. 이때 이제 기사면이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유생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구나.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아니하는 수가 있거늘 하물며 강한 적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우리 임금의 본심이 아닌데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으니 이 군대가 이놈이 될 뿐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성의 수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1896년도 얘기예요. 1907년도에 9월달에 수연산에서
우병부대를 일으켜요. 이게 호남창이 해맹소. 이게 매우 중요한 호남창이 해맹소 대장. 통영의 김영구, 아까 선봉의 김태원, 김준, 그리고 김준의 동생이 김율, 그리고 이 김율의 부장이 이제 또 신남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8년, 9년 전라도 땅에서의 우병항쟁은 호남창이 해맹소에 소속했던 부장들이 대장이 죽으니까 독립된 부대를 만들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창이 해맹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우병부대다. 수연산 석수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고병했는데 지금 불타서 흔적이 없습니다. 6.25 동란 때. 근데 저 여기 못 들어가 봤어요. 왜? 여기가 상무대 부지하는 거가지고 군대 시설이라고 못 들어갔는데, 근데 최근에 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뭐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석상평이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지가 1907년 12월 31일 여러분 아는 담양의 금성산사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많은 피해를 입고 안개를 피해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해산시킵니다. 설세고 내리 설이니까 설세고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순창으로 들어갑니다. 순창. 근데 순창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쫓아와서 잡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강주 경찰서로 수송해 왔는데, 그 부하들이 대장을 구한다는 소문이 나자 1월 2일 날 다음날 재판도 하지 않고 강주천변에서 총살시킵니다. 이게 기사면 우병장. 기사면 우병장이 총살되자 강주의 선비 안규용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시신을 거두어서 강주공원에 임시 감회장했고, 지금은 이제 장성 자기 그 고향 뒷산에 지금 이렇게 무덤을 옮겨놨지만 강주천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장성에 가면 장성공원에 호남창이 영수 기사면 우선생 순국기 아마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양 뜻이에요. 저는 아까 고강순 우병장 가니까 사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무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가가 정확하게 누가 크고 적다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상자 입장에서 보면 전라도 우병장 중에 기사면 우병장이 첫째분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사당 하나 동상 하나 없습니다. 역사가 후손들의 크기로 좌우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동상을 세우자, 방송에. 저도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군수한테 그런 편지 한번 써라 그래서 제가 또 구절 편지 썼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왜 세워야 되는지 답장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방송 우리 되나요? 있나요? 정석 군수가 뭐 기시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는 문제다. 사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그게 정이면 더 큰일 나면 더 큰 박수 받잖아요. 근데 왜 정치가 그런 걸 모를까? 우리 노래도 보이는데 아무튼 통상 하나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사면 우병장이 수국에서 어떤 강주천자락이고요. 그래서 강주천자락에는 그 표석을 세워놨습니다. 기사면 우병장 수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이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908년도 일본이 최고 우병장 수계로 뽑은 사람은 김태원, 김율. 김태원은 이름이 김준입니다. 김준, 김율 형제 우병장을 뽑았습니다. 이분은 나치 출신이에요. 나치 출신. 그리고 1908년 4월 25일 강주에 가면 호남대학교가 있고 호남대학교 뒷산이 어등산인데 어등산에서 치아람 접전금 때 김태원 우병장을 포함한 23명 전원이 어등산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주
거기가 농성동 광장. 뭐 광주 집 조금 아시는 분은 거기에서 문암동으로 가는 큰 길이 죽봉로예요. 죽봉로. 이 죽봉가로 김태훈 우병장의 호예요. 그런데 동상이 지금 딱 서서 바라보고 있는 데가 자기가 전사했던 오등산이에요. 뭐 하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대에 따라서 나와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도로명의 이름이 60년대 죽봉로, 충장로, 금남로라고 만들었으면 그때는 다 알아먹었어요. 조선시대 때 정교님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한자로 주어 다 알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죽봉이 누구인지, 제봉이 누군지, 금남이 뭔지, 충장이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그냥 김동영로, 고경명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문화 역사원의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 있는 모든 한자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설치해놔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듣다 보지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거창에서 첫 전투를 했었고요. 그리고 무동천 전투가 김태훈 우병장의 최대 전투인데 이게 합성에 있습니다. 합성 무승산자락. 무동천에서 1908년 1월 1일 설날 여시다 수비대대 총 일부가 무동마을에 접근하자 김태훈 우병 부대가 돌담에 의지해서 일본군 수비대를 욕했는데 이때 누구를 죽이냐면 카와미스 조장은 하사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하야시 상등병을 2명을 사살했고 2명을 부상 입혔는데 이런 정도가 대단한 승전인 거예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요시다 수비 대대의 대장은 제가 개국을 찾아보니까 소령 정도 돼요. 총책임자. 이놈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요시다를 죽였다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요시다가 나온 걸 보면 그것은 틀린 것 같고 아무튼 이 2사람이 죽었고 2사람을 부상이 됐던 전투가 우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승패로 논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용기가 외장 한 명 죽은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평가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동천 자락의 돌담이고요. 거기 옆에 지금 이 학교 폐쇄됐더라고요. 인남초등학교 분교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김태훈 우병장 좀 저작하지만 이 동상을 세워놨는데 지금도 폐교됐지만 이 동상은 서 있습니다. 한말 우리 지역 남도는 어디도 최대 우령 항쟁지가 아닌 데가 없어요. 경기의 어둥산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런 동굴, 우병정들이 응거했었던 동굴이 있고 입구에 어둥산 헌암 우병 전적기라고 하는 표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태원뿐만이 아니라 김태원의 시신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동생 김유를 데리고 와요. 핵이 맞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동생을 쏴서 죽여요. 그리고 그 김율의 부장이었던 조경원이라고 하는 분이 강주 출신인데 독립적인 부대를 이끌었는데 새벽에 밀고에 의해서 자고 있는데 또 20몇 명이 한꺼번에 병사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말 토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토해 들어보셨죠? 체인, 악질 문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나에게 총 한 자루가 있다고 한다면 일본 놈을 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앞잡이 했었던 우리 토해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면해보기 위해서, 달살기 위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남산공원에 죽봉 김태원 장군 기적비가 서 있고요.
이건 동생에게 줬던 시인데 뭐 동생도 우병장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한 달 전에 이 시를 씁니다. 국가 아니 제가 국가 아니가 청각의 발령권을 우기 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온 힘을 쏟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에 마땅한 일이니 백성을 지키라는 건지려는 뜻일 뿐 명예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네. 전쟁은 죽으려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먹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옳으리 하고 2월 19일 날 형 김중희 동생 아버에게 써준 편지인데 4월 25일 날 형이 죽고 26일 날 형이 시신을 하면 동생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훈 김율과는 우리 지역에서 꼭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전남 폭도사에 기사면이 죽은 뒤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고 분노를 차고 쌍왕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 동작에 기민하여 신출 기월 실록 무시할 수 없어 군대와 경찰의 큰 두통거리라 할 수 있다. 누구는 김태훈과 김율은 라면서 1908년 수계로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겁니다. 그분의 동상이 아까 농성광장에 있는데 얼굴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손자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분의 얼굴을 떠가지고 동상의 얼굴을 만들었는데 또 방사들을 하겠습니다. 1909년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평 출신 신남입니다. 신남. 나라의 원수를 버려두고 천지가 어두워지니 내 죽는 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으랴. 이분 머리에 쓰시는 거 보니까 양산 출신 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평에서 서당 순장이었다. 순장.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필목상이 들어가더래요. 정이 팔고 목 같은 강무경. 이분과 의기투합한 신남이 의병장이 되고 강무경이 선봉장이 되어서 한평에서 무병을 일으키신 분이다. 이분은 나주 여러 군데에서 활동했지만 화순에서도 3번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화순에서도. 그리고 어디서 체포가 되냐면 능주 풍치골이라고 하나요? 좀 이따 바람제라고 능주에 가면 있어요. 저쪽 그거 행정구역은 보석 쪽과 그 접해 있는 산자락에 풍치물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체포가 돼요. 거기를 일본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다 밀고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면서 지은 시가 이겁니다. 초야의 서서히 갑옷 입고 떨쳐 나섰는데 바람 타고 남도하니 말도 나는 듯하네. 내 만약 외롭을 쓸어버리지 못하면 모래밭에서 한 번 죽고 돌아오지 않으리. 아까 이거 쭉 나왔고요. 화순에서 몇 군데서 싸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능주 너구두 전투가 있고요. 석정을 돌석대잖아요. 돌정 석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석정 전투가 있고 또 능주 풍치 전투가 있습니다. 이 풍치 그 언저리에서 체포가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남평뜰에 러구머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그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정지 전투지는 사실 지명을 제가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숭아 난 데가 어디예요? 다 나는데요. 복숭아 나는데 많이 나는데. 네? 능주에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결정기 전투 표석을 찾으러 들어갔었는데 면사무소 소개지던데 춘향. 네. 춘향 그 면사무소지 언저리에 결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지 표석을 세워서 화순에서 기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체포가 되냐면 여기서 체포가 돼요. 이 동굴인데
이게 이제 풍치거리예요. 풍치라고 하는 게 바람고개잖아요. 거기에 있는 동굴에서 음구 중에 체포가 돼요. 음구 중에. 근데 이분이 신남이 노병장이고요. 이분이 입은 옷이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강달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신남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필목상 선봉장이었던 강무경이고 이분의 부인이 이분 양방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방매는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뭐 2, 3년 전에 했나요? 그게 이제 한강 무병 활동을 기린 거잖아요. 그때 고혜신이라고 여자 주인공 무병 활동을 하잖아요. 무병자. 실제 양방매가 고혜신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양방매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영암 사람인데 영암 강무경 뭐예요? 우리 신남일 부대가 그 동네에 들어왔을 때 인연을 맺고 혼인의 예약을 치르고 깔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활동에 참여했고 나중에 이 양방매라고 하는 분은 국가로부터 독립유공 초음을 받으셨어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이었다. 강무경의 비가 서울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나이 드신 양방매 여사가 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실제 모델이었다. 아까 강무경이고 그 부인 양방매였고 이 모델로 미스터 션샤인이었다. 이분이 이제 체포되어서 대구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그러면서 순국하기 전에 시를 짓게 되는데 초야에서 10년 동안 그립던 몸이 한번 전쟁에 나서니 죽음이 가벼운데 나라의 원수를 버려두고 천지가 어두워지니 내 죽는 날 어찌 너를 감을 수 있어? 너 죽는 순간에도 나라가 아직 밝아지지 않았으니 너를 감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일본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기록 문화유산. 기록, 국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 커플의 동의보가 전부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경기 5.18 기록 문화유산 기록까지. 그런데 의병장들이 기록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신남일 의병장이 아까 유학자 사당 훈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진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진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아군은 딴딴딴딴 적은 죽은 자가 20여 명이고 또 뻥이겠죠. 우리 장수 조기보도 순사였다. 조기보라고 하는 의병장 자기 이때 수하가 죽었다. 조기보는 가히 죽을 곳을 얻어 죽은 것이다. 남편 고성근 전투를 치열했다. 박여홍, 박태환, 박기춘이 연명했다. 이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분에게 애국정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무병들은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분을 기리고 독립유공을 소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병장들이 딱 그 진주력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줬잖아요.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역사 교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슬프다. 3천만의 생명이 다 우리 임금의 자식이고 외국은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오늘 이 땅에서 승냥이 같은 애정이 행행하게 되면 창기 같은 토해가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 강의하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이 공간이 뭐 늘 우리 거 있으면 없어요. 우리 뭐 몇 년 있으면 또 떠나게 되고 이 공간은 역사는 우리 아들의 손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손자가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놈들이 적어야 없어야 돼요. 창기 같은 토의 놈들, 그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
저 임진왜란 때도요, 얼마나 정이 터지냐면, 왜 일본 놈들이 21시, 한 달도 안 돼서 서울 다 점령한 줄 아세요? 전부 기란이하고 앞자리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은 자기 딸을 외장들에게 시집보내요. 시집보내요.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뭔가 등쳐보고.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나라 장수 법부된다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선에 와서 부인이 28명이나 됐다네요. 하나 있는데 그냥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남규 위원장이 아까 한평 출신이고요. 한평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광주공원에는 손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평 출신인데 왜 광주공원에 세워졌을까? 좀 의아하잖아요. 61년도에 최초로 국가유공자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지금은 국가유공자 서원이 이루어지면은 급수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걸 뭐라고 하나요? 상금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보상금이 이제 달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국가보훈처에 가서 타야 해요. 그때 광주 전남 국가보훈처가 목포에 있었어요. 목포. 그 신남이 의병장의 그 아들의 부인 며느님이 60년대에 목포 기차 타고 가서 타왔는데 도저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탄 돈인데 장판 밑에 숨기고 옛날 이불 속에 숨기고 해서 그때 한 6년인가 7년인가 모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강주 향교회 어르신들한테 왔고, 향교회 어르신들이 돈을 못하고 뜻이 좋다. 그래서 강주 공원에 이 순제비를 세웠는데, 순제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한평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해산 우병장은 전라북도 임실 분이신데, 이분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운동 훈장은 없어요. 전 건국 훈장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에 공을 세웠다.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겨나냐면 좀 다른 얘기인데, 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이 돼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지금 독립운동자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독립훈장이 있으면 독립운동 한 것을 주는데 건국훈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김은봉 같은 강복군 부사령관을 지내고 의열단 단장을 지내신 분도 그래서 독립운동 소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좀 불행한데, 근데 건국훈장의 가장 큰 것이 대한민국장이고, 그리고 대통령장이고,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지역 최대 유명훈장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장 다음에 대통령장을 받는 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모든 분은 그 밑에 독립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애국장, 애족장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장 대통령이 엄청 많던데, 강주장 나오면 대한민국장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서재필. 고성에서 태어났던 애국 개몽운동했던 독립운동했던 서재필. 그리고 대통령장도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해산 우병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섬뜩하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눈을 빼 통해에 걸어두라.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전국에서 출생하셨던 분이고요. 이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우병들의 삶은 어땠을까?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남긴 진중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금방 압니다. 9월 5일 너무도 피곤하여 날이 이미 밝은 줄도 몰랐다. 이봉래가 적에게 잡혔다는 말이 들렸다. 영산포 나주 두 곳의 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한다. 전사들이 모두 낙심하여 멀리 달아나려 하였다.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산마를 향하여 달아났다. 이에 군사들이 베어들고 산으로 들걸로 해냈다. 그 진솔한 우병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풍숙동 사람으로 하여금 밥을 지오게 했다. 주인을 시켜 불을 피우게 하고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집이 몹시 좁아서 다 자지 못하고 절반만 한 데서 잤다. 누구에게 명령해서 쌀 한 섬을 바치게 해서 이웃 마을에 나누어 주고 밥을 지오게 했다. 이렇게 해서 쌀을 바치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그 지역의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제가 그 국방 헌금 내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창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 2자리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10원을 줬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돈을 주고 총을 사고 있고요. 또 돈 10냥으로 쇠고기를 사가지고 왔다. 사서 이제 먹기도 하고요. 이것도 술을 사서 군사를 먹였다. 그러니까 의병 부대가 민가에 들어가서 약탈한 게 아니라 부자들은 못 살리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이렇게 돈을 주고 군사를 먹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재산가 나시로부터 건물 10석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지역에 토겠죠. 총 30자를 바치게 했다. 박해의 부자들에게 분수저를 직관하는 통첩을 썼다. 북성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쌀을 시키라. 아무튼 부자 사람들에게는 쌀을 내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5명이라는 사람이 술과 떡과 찬을 가지고 왔다. 삶은 돼지고기와 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군사를 먹였다. 이분은 요것 때문에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신동욱이라고 하는 분이 돼지와 술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강주에 있는 신기하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정대에서 지금 강주공원에 작년인가 기능 출석이 좀 했습니다. 국민유공자 소원을 받은 거죠. 그러기 매우 중요하다. 아무튼 군중이 또 재밌습니다. 군인이 총으로 흩어져 마을 땅을 사냥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우병에 매를 때렸다. 이건 좀 재밌죠. 최영삼이 마을에서 부녀를 겁탈하다가 발각되었다. 최영삼은 벌을 당할 것을 알고 도망쳤다. 전해사는 부대장을 잡아들여 태장 10대를 때렸고 자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했다. 그래서 어떻게 군인을 유지했는지도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해는 지고 구름이 끼어 캄캄한데 1월 28일 음력이지만 한 2월달 말이나 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기름 접어서 지척을 가히 가기 어렵고 또랑인지 고랑인지 분별할 것도 밤이 깊어야 혼동에 도착하네. 지적실 사관들로 하여금 수술을 가져다 불을 피게 하여 심한 추위를 모면했다. 임진왜란 때는 국가의 준 강군이었고 식량도 대주고 다 해줬지만 한마의병은 또 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해산 의병장이 의병들은 전부 붙잡히면 1908년 이후는 다 재판을 받아요. 아까 기사면 의병장 총살시켰죠. 재판 어디서 받느냐? 강주. 강남도에 옛날 뭐가 있었냐면 지금 5.18 기념 기록 전시관 바로 언저리가 옛날 강주 지방재판소가 있었어요. 지방재판소. 여기서 재판받아요. 그리고 불복하면 어디로 가냐면 한강 이남의 지금 복심법원. 그때는 공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공소원 어디에 있냐면 대구에 있어요. 대구로 가요. 거기서 사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집행돼요. 집행이. 그런데 강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 공소에서 떠나면서 전해삼이 이런 시 있잖아요. 이제 다시 영산강으로 못 가리니 두견세되어 피눈물 흘리며 돌아갈 거라. 여러분 당시 강주에서 대구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산강 타고 목포까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갔고 목포에서 큰 배 타고 부산까지 갔고 부산에서 대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산강을 지나가면서 안 보여요. 나 다시 영산강 볼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조변세대여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안 거란 말이에요. 전해산 연구됐던 영상가 전해산 마지막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눈을 떼어 동해 바다에 버려두라. 너희 바다가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저는 이제 역사 교사를 한 37년 동안 공직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래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왜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만 먹히지 않고 중국하고 나란히 살 만큼 이런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 중국 보세요. 우리 쳐들어왔던 거란 여진 뭐 지금 흔적도 없어요. 전부 한 적이 다 없겠습니다. 다. 그런데 그 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깡다고 기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정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깡다고 더 센 사람이 북쪽 사람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일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GDP 세계 2위국이고 중국이 3위, 중국이 따랐다. 2위국이에요. 일본이 3위예요.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1억 5천이에요. 우리보다 중국은 인구가 10몇억이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깔고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일본 놈들 쪽발이. 그리고 중국 놈들 떼놈. 절대 안 먹혀요. 그리고 일제치하에 중국 사람들이 놀란 게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일본 놈들에게 학살당하고 집합했음에도 하나도 안 죽은 의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봉창, 용복이 의사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보세요. 목숨을 걸고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 일본 사람도 함부로 못하는 거라고. 우리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세요. 나 죽일 수는 있어. 그런데 내 눈을 떼서 동해에 걸어두면 니들 나라 망한 거 죽어도 볼 거야. 한국 사람들 그런 거야. 더 이상 비는 거겠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했던 분이 안기홍입니다. 안기홍 오병이랑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교과서에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분이 옛날 신돌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신돌석과 함께 여러분 봉오동 청사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이분 평양에서 태어났던 농민 출신이거든요. 평민이요. 이분이 또 의병장 하다가 독립대장된 거예요. 실렸어요. 최근에는 누가 또 신지 아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 했던 안기홍 의병장이 신돌석, 아까 누구예요? 홍범도와 함께 교과서 본문의 문장 중에 나온다니까. 이분은 고성사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1983년 군대 제대 후에 보성에 있는 발기회 중에 첫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옛날 전부 다 아실 것 같네. 방학책이라고 있었어요. 방학책.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읽을 것도 있고, 공부거리도 있고. 근데 누가 나오냐면, 밤사리 의병장 안기홍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역사교육과로 졸업했는데. 근데 더 충격인 것은 내가 근무하는 보성 사람인 거야. 나 발교회 중에 첫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밤사리 의병장 안기홍이 누군지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이 이제 교과서에까지 등재되게 됐다. 좀 놔두고요. 남긴 말도 놔두고. 보성 읍내에서 조금 선천 쪽으로 가다 보면 비둘기제가 있습니다. 파청이라고. 여기에서 일본 군 3명을 죽여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안기홍 의병장 승첩지입니다. 파청 승첩지. 여기에 이제 의사, 안공, 파청, 승첩비라고 하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강주 출신으로 유명한 문변한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는 꼭 역사교사가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감독은 영화로 표출,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표출합니다. 시인은 뭘로 써요? 시로. 그래서 이 시 썼다니까요. 동소산의 머슴새라고 하는 제목. 동소산은 이 방금 얘기했었던 이 안경우병장이 거병했던 자기 머슴살이 했던 마을의 뒷산 이름이 동소산이에요. 거기서 거병, 우병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펄럭이는 우병기를 동소산 중턱에 꽂았다. 50명 장병들. 어제까지는 일개 최대의 머슴이었지만 오늘부터 이 나라의 당당한 우병, 애적과 싸워 나라를 구하기에 일어선 열렬의 남아들. 동소산이 떠나가듯 만세 소리가 골짜기를 메아리친다. 이 시를 쓰니까 안경우병장이 동소산의 모습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논문 한 편을 쓰고 책 한 권을 쓸 것보다도 더 임팩트 있게 우리들에게 와닿고 길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창극으로 또 뭐 영화로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8명의 8대 의병장은 제가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화성 출신으로 의병을 입혔던 분이 이제 양해의 의병입니다. 여러분 그 쌍봉사에 가면 그 앞마을이 뭐죠? 쌍봉마을이죠? 중공도 있고 쌍봉도 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쌍봉사 앞마을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살았던 분이 양해의 제주양씨예요. 지금 그 마을 출신 중에 국회의원 됐던 여자 양양자, 네, 제주양씨, 양팽서 조광조의 시신을 거두었던 천문지 쌍봉마을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쌍봉사 앞산이 쌍산인데 여기에서 우병 부대를 일으켜요. 이게 쌍산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산우서. 쌍산우서는 우병 부대 이름이기도 하면서 우병의 거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쌍산에서 우를 일으켰던 장소 이런 뜻도 있으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전남일보에 또 스카를 써드렸습니다. 화성 출신 의병장 양해일과 쌍산우서. 제가 썼던 글 중에 아무튼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팽설의 후손이다, 제주양씨다, 호는 행사다. 그래서 행사 양해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응지에서 태어난 뒤에 쌍봉마을로 이사했다. 향약을 운영하기도 했다. 1905년 울산 늑약 때 애적을 토벌할 마음을 붙였지만 노부모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를 알아차린 부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동생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오직 의로움으로 왕사에 진력할 뿐 늙은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부친의 뜻을 읽은 양해일이 1906년 3,000량의 고위약을 마련하고 드디어 쌍산우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앞길을 터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가볍게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했다니까요. 쌍산우서 결성합니다. 대장산 중동마을 우병 본부를 차리는데 이게 쌍산우서다. 그리고 양해일이 이끈 우병들이 4월 22일 1907년이에요. 능주 관할을 점령하고 화수를 점령하고, 그리고 강주로 넘어가는 이 거기가 뭐죠? 너리째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해가 지니까 후퇴해서 동고 모디에서 동아치고기 아래 민가에서 숙박하고 있는데 그날 일본군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양희는 선봉장 이광선에게 샛길로 빠져나가 후위를 기약하라 명령한 후 일군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맹주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양희일이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양희일은 재판에서 양해일이 남긴 책이 행사식기예요. 너희는 승량이와 이리보다 못한 놈들이다. 재판장에 썼죠. 공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한 죄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한데 함께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적이다. 내가 장차 이또 히로부미에 목을 베고 오적을 포벌하여 원수를 갖고자 했는데 의는 크고 병사가 적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이르렀다. 비록 의로움,
정의로움으로 일어났지만 장차 나는 못했지만 치욕을 덮을 것이다. 이분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순종이 은사로 풀어줍니다. 또 나왔지만 뭐 가담했다는 일로 체포되었고 강진헌병대 딴딴딴딴 공기를 끄는 일주만에 너희가 천하의 은사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1918년에 순복합니다. 파순초시 양의 의견자 쌍사무소를 만들어서 무병활동을 벌였던 중기 우병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쌍사무소 가는 거는 뭐 가고 싶은 분 있죠?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쌍봉사 조금 올라가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쌍봉사 앞쪽에서 증동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자가용으로는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높은 차 그런 정도로 두 번 들어가 봤는데 혼났어요. 아무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 현장 쌍사무소 막사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동마을 뒷산에 가면은 대장간 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처음 그 벽에 있었던 증동마을에 그 임유복의 집도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해일이 아까 살았던 쌍동마을 입구에 수리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산에 이 무덤 찾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는 언제 사진 찍어 가야 되냐면 추석 다음 날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거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름에 가면 그리고 무덤이 너무 초라하고요. 그래서 너무 풀이 많이 자랍니다. 제가 여름에 갔다가 못 찍고 추석 뒤끝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양해일의 우병장의 무덤이 아주 초라하게 햇빛도 들지 않는 좀 음침한 데서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 쌍사무소는 국가가 지정하는 유적으로 보존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의병들의 유적지는 거의 없어요. 한 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는 막사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대장간도 남아 있고 또 천의 물도 있고 요새지인 거예요. 나중에 아까 우리 말했던 단사리 무병장도 여기 활용해 있었고, 나중에는 뭐 빠치산 사람들도 활용했었던 장소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순에 있는 쌍사무소는 우병장의 근거지로 흔적으로 유적지로는 전국에 매우 특이한 보기 드문 현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최대 우병 항쟁지였다. 그래서 이제는 전라도 우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보고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수천 명의 정규군대를 동원해서 전라도 지역을 샅샅이 토벌하는 작전을 전개하는데, 이게 작전명이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이었다. 이걸 기념한 사진첩이에요. 일제가 저 일본 가가지고 원본 봤거든요. 기념 사진첩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그때 체포되었던 우병장은 3명이 넘었고 1500명이 피체되면서 전라도 우병이 끝이 났는데, 전라도 우병의 끝은 대한제국의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붙잡았었던 우병장들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거는 광주 지방법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양진영, 광주에 서원도라고 있습니다. 서원 양진영, 아들 설중 양상기, 아버지의 아들이 우병장이 되어서, 아버지는 1910년 5월 30일, 아들은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부자 우병장이에요. 이분이 지금 안규영 우병장이에요. 단살이.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한평 출신 신남이 우병장 등 16명의 우병장들의 사진이 아까 그 우병 남한폭도 기념 사진첩에 있는 걸 20몇 년 전에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16명이 쓰여 있는데
이 중에 어성술, 이강산, 강무경, 제 강무경은 지금 양방대 남편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신남일 안규옥 정도는 아까 뭐 8대 의병장입니다. 8명은 대구 감옥에서 처형됐고, 이분은 강주 감옥에서 처형됐고, 이분은 8호 가다가 사살을 받았고, 이분은 8년형, 7년형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 수가 없다. 제가 16분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지역의 8대 이건 뭐냐면 아무튼 한말 의병활동 기도는 다시 그려져야 돼요. 우리 지역의 8대 의병장 중에 전해산 하나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름이 없어요. 전라도는. 이거 다 신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은 뭐라고 막 의병이 특히 많았던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교과서 쓰신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 편찬작업에 몇 번 참여해봤는데 강주 전남 사람은 지필자가 없어요. 우리 집 교수들이 가야 되는데 평상도 교수들이 와서 책을 쓰니 그걸 쓴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주지방법원에서 뭐 사형을 선고받으면 공소를 어디다 한다고요? 대구 공소원. 대구로 가요. 공소원이 있었던 그 강주, 대구,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등법원, 복심법원, 현장은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대형, 뭐가 들어섰냐면, 교회가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교회 벽에 그때 당시 형무소였음을 알리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잘 안 보이죠? 강무경이라고 써있잖아요. 강무경. 아까 전라도 의병장. 여러분, 신남일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안규영 나왔잖아요. 어성술도 강주 출신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써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강주 전남의 의병장. 최근에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던 분이 한 100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66명이 전라도 분. 그 중에 64명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 64명이 의병 활동과 관련해서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생각 없이 책 하나 안 가져왔는데, 대구 땅에서 순국한 호난인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그 책 국무총리 선거에 들어갔어요. 뭔 얘기냐면 최소한 대구 감옥에 강주 전남의 출신으로 여기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뭐 순절비라도 지금 무슨 비라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기려야 된다.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책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51년이면은 6.25 동란 한국전쟁 한창일 때 포충사 옛 사당 앞에 가면 호남 순국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잘한 거예요. 순국 열사지비, 순국 열사지비하고 그 뒤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창의 제공, 의로움을 일으킨 자. 여기 누가 나와요? 고강순, 기사면, 고재량, 여기 나오네요. 양해일, 제주일, 양해일, 김준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치위 제공이라고도 써있잖아요. 의로움을 취했던 분들 중에 내가 보니까 누가 양한복 선생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나요? 양한복 선생. 여기서는 양한복 선생은 다 아시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전라도 대표 선수. 물론 해남 분이신데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양시 딱 거기에요. 땅공마을 출신인데 해남으로 아버지 때 장가 별로 갖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주로 화순에서 활동하시니까 화순 읍내에 그 무덤은 액남역인가요? 그 언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리는 뒤는 무슨 공원? 남산공원에 지금 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정신을 기리는 개성사업은
멈추지 않고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벗어난데요. 살아남은 오늘 우리가 이들을 기리는 이유는 뭘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란 자동차의 백밀러와 같다. 백밀러를 보는 이유는 자동차가 앞으로 그것도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보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기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미래보다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토해, 밀정이 생겨난다. 밀정이 많이 나오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개판 5분 전 사회가 되는 거고,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무슨 기리기 위해서 비를 쓰는 거고, 책을 쓰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던 말씀이시고요. 중국 난징에 가면, 여러분 난징 아실 거예요. 또 일본 놈들이 난징을 점령하고 수십만 명을 학살했었던 곳에 난징 독립운동 기념관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마지막 딱 나오는데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사불망. 앞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뒤에 그걸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다.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다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휴식도 안 드렸고 여기까지 95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또 지루하셨죠? 아무튼 한 말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병 활동에 의해서 활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양해인 유병장은 이쪽 출신이었고 한평 출신 신남 유병장도 파순에서 싸웠고 파순에서 체포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저 말씀에서 끝내고요.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한 분 갖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됐어요?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